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주변에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하겠다고 알렸는데 주변의 반응이 굉장히 냉담했대요. 너무 늦은 것 같지 않냐 라고 하는 말. 두 번째, 너 돈은 얼마나 있어? 그리고 가진 돈 마저 다 날리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장이 이미 너무 과포한데 되겠어? 너 혼자 하면 잘 되겠어?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계획을 얘기해봐 라고 했는데 조금만 버벅대면은, 야 거봐, 네 말하는 것부터 지금 계획도 제대로 잘 안 잡혔는데 네가 뭘 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뭐냐면, 광고는 어떻게 할래? 그 광고가 한 번에 진행할 때 수백만 원씩 하는 분도 있는데 너 그거 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여러 진짜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좀 실망도 하고 또 좀 오래된 지인이지만 좀 섭섭하기도 했나 봅니다. 근데 저는 좀 뭐랄까, 그런 분들의 의견이 뭐 걱정해 주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상은 딱 하나예요.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하고 그리고 지금도 그걸로 잘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의 의견은 들으면 절대 안 되고, 또 하나, 내가 진짜 제일 짜증나는 건데, 대안 없이 비판하는 사람들, 대안 없이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 싫어요. 아니 뭐 이거 안 돼 라고 하면은 또 왜 안 되는지 얘기해보고, 그리고 그러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반대만 하지 말고 뭔가 대안을 또 좀 얘기해 주거나. 그런 사람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자신의 의견을 그냥 얘기하는 데 집중하시는 분들 같아요. 일단은 하나하나씩 따져가면서 그거를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너무 늦은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언제 시작을 해도 늦은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실 분들이에요.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시작하는데 열정과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늦은 건 없습니다. 방향만 맞으면 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30 초반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도 제 주변 사람들이 있어요. 야, 네가 20대 애들 감각을 이길 수 있겠어? 야, 너는 그리고 한 번도 안 해본 일인데 잘할 수 있겠어? 너 내가 볼 때는 처음부터 이 일을 했으려고 했으면 조금 더 어린 나이에 진입을 했어야 했어. 너 너무 늦었어. 보란 듯이 보여줬죠. 굳이 얘기 안 하더라도 알죠? 그쵸? 꼭 보여줘야 하나? 그쵸? 그리고 또 돈 얼마나 있어? 괜시리 돈 날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하다 보면 돈을 날릴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치만 저는 너무 책임감 없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날릴 수도 있어요. 그치만 좋은 경험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큰 돈을 날리지는 않아요. 사업을 하는데 보통 뭐 몇 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뭐 가게를 얻으려면은, 혹은 사무실을 얻으려고 하더라도, 그리고 뭐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그 매몰 비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단돈 2, 300만 원이면 가능해요. 제가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대학생 돈가 스토어 사장님 같은 경우는 250만 원 장학금 가지고 시작했어요. 250만 원이면은 솔직히 가족끼리 여행을 한번 갔다 와도 200만 원 정도는 깨집니다. 그 정도 돈이면은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요? 무조건 그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보다도 모르는 사람한테 왜 물어봅니까? 그런 거를. 나보다도 그러니까 나 말고 내가 물어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나보다도 더 그 관련된 걸 모를 텐데 그걸 왜 물어보냐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시장이 이미 과포화? 여러분, 대한민국에 레드오션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10년 전에도 다 레드오션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했어요. 10년 전에 시작할 때도 제가, 야, 이거 한번 해볼까? 어떤 분이 한 말 아직도 생생나요. 저 구매 대행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구매 대행은 이제 끝물이라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개무시했죠. 왜냐면 그 사람은 해보지도 않았으니까. 자기는 직구만 몇 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그 시장에 대해서 해보지도 않은 사람은 몰라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절대 망한 사람 이야기 듣지 마세요. 뭐 예를 들어서 구매 대행을 했는데 잘 안 되거나 병행 수입을 했는데 잘 안 되거나 그런 사람들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망했으니까. 듣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 정도는 가질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해서 잘 안 된 사람의 의견은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잘 된 사람의 의견을 들으세요. 포화 시장에서도 잘 버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레드오션 아니었던 시장이 언제 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없었어요. 근데 지금 진입해도 늘 성공한 사람은 늘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되지 말라는 법 있나요? 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혼자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힘들 때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잘 안 풀릴 때 조언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이미 이걸로 돈을 많이 벌었던 저나 다른 회원님들이 가이드를 해줄 수도 있고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더 높아요. 배경도 더 높고 환경도 더 괜찮아요. 하시면 돼요. 근데 자꾸 안 해본 사람 의견을 듣고 야, 너 돈 날릴 수 있어. 이런 거. 계획을 얘기했는데 좀 뭐랄까 막혔어 하다가 왜냐면은 잘 모르는 사람 앞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잘 모르는 사람이 툭툭 던지는 말에 자기가 이제 말하려고 준비했던 게 자꾸 엉킬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거는 내가 지금 뭐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한다고 쓰지만은 긴장도 되는 상태에서 내 계획을 딱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갑자기 빼먹는 내용도 있고 갑자기 물어봤을 때 이거 뭐였지?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책을 잡혔을 때 굳이 뭐 이 사람이 아이 거봐 너가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뭘 하겠어 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진짜 계획을 묻고 싶으면은 그냥 종이에 써서 주세요. 차라리.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반론을 하든 뭘 하든 그냥 무시하세요. 안 해본 사람 의견은 무조건 무시. 참고만 하세요. 참고. 그냥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 사람은 나를 걱정해 주니까 좋은 분.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의 말하는 것 때문에 뭔가 내 기분이 좌지우지 되고 그러면은 안 좋아요. 하려고 했던 걸 하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종용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을 꼭 하셔야 된다고 종용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런 사람들 의견을 듣고 잘 해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우리가 좌지우지 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쵸? 나도 저도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이는데 그분들은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세상인 거예요. 모르는 세상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만큼 얘기하는데 그럼 과연 좋은 이야기가 나올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어디서 좀 들었겠죠. 쇼핑몰 누가 했는데 망했더라. 그런 얘기 듣거나 쇼핑몰을 하는데 광고비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뭐 그거 들었거나 돈이 엄청 많이 들었거나 어디서 그냥 들은 내용을 자기대로 가공을 해갖고 해드린 그런 조언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경험해보지 못했어. 경험해보지 못한 직장인한테 그 의견을 듣고 의견을 물어보고 답변을 받고 거기에 대해 상처받는 게 그게 너무 말이 안 돼요. 진정한 좋은 친구라면 응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뭐 사기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대안 있어? 이거 말고? 이거 말고 대안 있어? 없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하려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해야지. 왜 남의 의견을 흔들려? 그거죠. 그리고 또 광고비를 수백만 원 쓴다고? 바보예요. 광고비를 수백만 원 쓰게? 광고비 수백만 원 쓰는 사람들 뭔지 아세요? 수백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에요. 벌기 때문에 그 정도로 비용을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1,000원 쓰면 10,000원 버는 사람들이에요. 100만 원 쓰면 1,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한 달에 광고비 많이 쓸 때는 1,500만 원까지 써봤거든요. 1,500만 원이요. 네이버 다음 그리고 또 뭐 SNS 광고까지 다 해서 한 달에 1,500만 원 정도 써봤는데 그 이상 벌어요. 그 이상 벌지 않으면 그걸 쓸 사람도 없고 바보예요. 그거 왜 써요? 그렇게 뭐 예전처럼 뭐 우리가 뭐 대기업도 아니고 뭐 중소기업도 아니고 쓴 만큼 벌지 못하는데 그걸 왜 씁니까? 광고비 나가는 거 하루하루 체크하시면 되고 저는 누누이 얘기하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광고비 절대 많이 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광고는 무조건 해야 되지만 광고비는 절대 많이 쓰지 말라고 얘기해요. 하루 5,000원 정도 쓰다가 생각보다 쓴 거보다 광고비 쓴 거보다 더 많이 나오면 또 쓰고 또 쓰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광고비는 매출에 연동되는 거예요.
연동되지 않고 무조건 때려 박는다고? 안 돼요. 그거 되게 옛날 방식이에요. 파워링크 이런 거 잘못해갖고 돈 훅 빠져나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누가 광고를 수백만 원씩 쓰나? 처음 시작하자마자 내가 시킨 물건이 300만 원어치밖에 안 되는데 수백만 원 쓴다고? 그러면 안 돼요. 네, 그거 있고, 그리고 또 뭐였지? 몇 개 수입해서 수천 개 수입한 사람들 거 이길 수 있겠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천 개 수입하는 사람들은 직원도 있고요, 사무실도 있고요, 그리고 광고비도 많이 써요. 오히려 혼자해서 몇 개 수입해갖고 고정비용 없이 가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해요. 수천 개 산다고 해서 뭐 단가가 확 다운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제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제품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봤자 몇 위안 차이 안 되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잘 모르신 분들이 얘기한 거예요. 아, 뭐 한 100개 수입해갖고 똑같은 제품 뭐 1000개 수입한 사람이 이길 수 있겠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고, 이 시장은 그렇습니다. 아, 고정비가 없는데 어떻게 못 이겨? 수천 개, 수만 개 하는 사람들은 직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내가 혼자 다 어떻게 해? 혼자 하는 사람은 못 이기겠지. 직원이나 사무실 쓰거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유지 관리비를 내는 분들은 고정비가 있기 때문에 단가에 반영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반영 안 하면 그 비용은 무조건 손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신 분들은 정말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알아야지, 뭘 알아야지 뭐 얘기를 하지. 그런 거고. 또 하나 뭐였지? 수입해서 AS는 어떻게 해줄래? AS 왜 해줘요? 비싼 거 취급할 것도 아닌데 처음에. 나중에 커서, 이건 나중에 문제예요. 나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는 사람이 AS 왜 생각을 해요? 버려. 그냥.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고 받고 AS 때문에 힘들고 이렇게 막 지치고 이런 것보다는 고객한테 전화 받고 그냥 과감하게, 아, 고객님 그거 그냥 버리시고 새로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게 나아요. 어차피 단가 얼마 안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해야지. 모든 사람한테 어떻게 다 이익을 내? 어떻게 다 마진을 내? 그리고 생각보다 그런 AS는 많지 않습니다. 100건에 한 두세 건 나오나? 운영해보지 못한 사람이 한 얘기예요. 만약에 정말 문제가 하자가 있고 심각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거라면 처음에 샘플 받았을 때 아, 이런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걸 보고 이거는 수입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구매 대행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좀 화도 나요. 이 시장이 만만한 시장이 아닌데 너 되겠냐? 라고 하는데, 아, 이런 조언은 좋습니다. 만만한 시장 아니에요. 그래서 준비 더 해야 돼요. 그렇게 대답하세요. 만만한 시장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 열심히 해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 하나는 좋은 질문이었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어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뭔가 상대방의 기운을 빠뜨리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그렇게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도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저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쭉 경영 계시에서만 일했어요. 뭐 나쁘지 않았어요. 대우도. 그때 그걸 박차고 나와서 처음에 쇼핑몰을 차렸을 때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야, 쟤 퇴사하고 쇼핑몰 한대. 이 얘기 너무 듣기 싫었어요. 비아냥거리듯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동창회를 몇 년 안 나갔어요. 자리 잡은 다음에 나가야지. 잘 된 다음에 나갔죠. 그거 아세요? 잘 되고 나면은 보여요. 옆에서 사람들이 막 달라붙어요. 막 친구들도 오고, 야, 나도 좀 회사가 좀 어렵고, 나도 회사 생활이 너무 싫은데 나도 너처럼 창업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럼 전 이래요. 야, 존나 어려워. 야,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너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땐 좀 제가 좀 너무 한도 맺히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엄청 통쾌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한 거 하세요. 주변 사람들 의견은 참고만 하고. 그래서 제가 힘들다고 하나 봐요. 이 사업이. 우리가 잘 해야 되는 이유를 무조건 갖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 의견에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사업으로 잘 해서 어쨌든 자리를 잡고 싶으시면은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분명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용기를 얻으시는 분들이 있겠죠? 네. 어쨌든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